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2021년 하반기 유망 종목과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목이동이고요. 예전에는 일목이박사라는 닉네임을 썼습니다만 7월 중순부터 와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 시장 전망과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이 현재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닥 일봉만 한번 얼른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만들다 보니까 금요일 날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 일목으로 보면 전환선 이 부분까지 지금 살짝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지지선상에서 3270 부근에서 살짝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오전에 좀 돌다가 약간 눌렸는데 이걸 일목 단위로 보자면 지난 3월 9일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이번 6월 상투로부터 76과 33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일목 기본수치 변화일을 지나가면서 조금 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매도나 외국인 수급 문제긴 한데 이 부분은 아직 추세적으로 큰 이상은 없기 때문에 상승은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미국 S&P 500이 지금 6일 연속 오르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오늘까지도 올라서 5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이건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올라갈 때 이 저점끼리 그 41일이 같고요. 이 5월 저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걸 자꾸 일목 변화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42일이라고 이런 일수가 좀 와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쉬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월요일부터 주초에 코스닥의 매기가 코스피로 이전이 되지 않나 하고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닥을 상투론보다는 최근 상승 주도주 중에서는 또 약간 변화가 올 가능성 정도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하반기 유망주라고 그래서 종목들 기다리실 텐데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다음 주 유망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7월 유망주도 아니고요. 3분기 유망주도 아니고 올 하반기 6개월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흐름에 대한 좀 분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평가 종목이거나 아주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들은 시장에 다소 조정이 와도 잘 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이 작은 조정 정도가 아니라 조금 충격이 오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8월에 좀 매듭이 보이는데 그 전에 우선 제가 그 3월 13일 날 영상이 나간 와우넷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1월부터 시작됐던 조정이 3월 11일부터 이제 간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투 찍고 곧 빠진다는 식의 이런 솔직히 재수 없는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상승이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8월 하순까지 가고 지수 한 3,500까지 가는데 거기서 한번 조정받고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미 이제 연초에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3월 11일 날 바닥을 찍고 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랴부랴 녹화를 해가지고 나갔던 것이고요. 이거 올해는 안 하겠고요. 언론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 1월 고점에서 그 유명한 이제 3월 19일 폭락바닥까지가 9주가 걸리고 일수가 4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8일부터 8월까지가 눌림 억주고 보시면 9주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눌림 바닥에서부터 6월 8일 첫 고점까지가 12주 가면서 한 52일 갑니다. 이런 날들이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보면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면서 결국 1월 8일 고점도 만들어내고 그 1월 8일 고점에서부터 바로 9주 40일 왔던 자리가 3월 9일이고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림은 또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2014년 8월 24일 대박천국 24라고 우리 와넷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후 4시에 등장을 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제가 볼 때는 9월에 조정이 좀 세게 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보시면 8월 24일 날 녹화 방송을 했는데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8월 28일에 상투를 치고 이렇게 이건 주봉입니다. 9월 달에 급락이 좀 들어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눌림목을 한 번 더 주고 이 반등이 보면 이 절반 정도까지 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편의 위치를 좀 찾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무튼 구구절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간에 한번 고비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8월에, 9월에 하락을 주고 절반 딱 반등했다가 다시 누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갑니다. 시장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8월 24일 생방송할 때가 여기고요. 이게 아마 주말이었던가. 그 다음에 3일간 올랐다가 보면 조정이 세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 조정이 한 9%, 고점으로부터 한 9% 정도 조정을 받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참고만 해놓고요. 실제 이제 그 지점에 왔을 때 미리 뛰어내리지도 마시고, 저도 그때 되면 이제 원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뭐 라이브 방송을 하든 해서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드릴 것이지만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을 말씀드리자면 8월 셋째 주, 셋째 주 일수로는 8월 26일인데 공교롭게도 이 주말 전후해서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이 단기 급락을 조정 주고 이제 다시 가는데 그 전, 이 8월 하순까지는 어쨌든 올라가면서 저는 뭐 한 3,500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한 가지가 사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목표치가 있고 조정 받다 보면은 지지선이 계속 오고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일수나 이런 변곡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8월에도 오고 심지어 지금도 월봉이 보면은 17개월 상승에 9개월 상승에 42개월 와 있고 맨날 보면 뭐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번 다 그냥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8월 하순과 10월 하순에 이러한 매듭이 좀 오기 때문에 8월을 지나가면 뭐 한 10월 정도 가서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찍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제 보관은 8월이에요. 8월인데 시나리오를 하나 더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 이 부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10월에 바닥을 찍고요. 미국은 3월에 바닥을 찍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한 1년 오르고 난 뒤에 9월에 상투 오고 그 다음에 이 한 5월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지난 3월에서부터 한 68주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박스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오릅니다. 우리 시장도 또 오른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시점이 올해의 상투를 치기 직전에 한번 오는 약간 짧은 이런, 쇼커. 이러한 것이 온 다음에 8월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 8, 9 가는 중에 3분기 하반 들어가기 직전에 조정 가능성을 한번 내다보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 이게 맞다 싶으면 고점 정리를 잘했다가 더 저가에 싸게 사면 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이 보통 조정이면 한 10% 정도 전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수가 지금 3,300인데요. 3,500 가봐야 6% 올라갑니다. 근데 3,500에서 10%로 조정받다가 가정하면 3,150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지수가 6% 오르고 10% 빠지면 종목에 따라서는 훨씬 큰 폭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것이고 정말 조정이 진짜 오네? 그럼 얼른 도망갔다가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됩니다. 그렇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세 상승 중에 들어오는 조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2017년 올라갈 때는 한 5.8% 정도 좀 짧은 조정이었고요. 그 외에는 되게 조정이 오면 한 10% 전후 정도는 그냥 옵니다. 실제가 뭐 영원히 날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심하면 뭐 기분 조정이 오는 것이고요. 상승 중에 파동이 반복되면서 오는데 대개 한 이 정도 오고요. 좀 심하면 한 17에서 24%까지 빠지는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요. 경우가 되겠고요. 2004년 3월 호수라든지 이럴 때는 보면 한 24%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온다 하면 10%? 완전 그걸 오면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인가? 예,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갈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8월 변곡점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선 보시면 여기는 시간론과 그 다음에 3분기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이제 이 모멘텀의 둔화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뭐 발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집단 면역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것이 호재이면서도 그것을 기화로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금융시장에 손을 보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보는 것인데요. 작년 3월 바닥에서 작년 10월, 11월 출발하기 전까지 33주입니다. 33주고 이번 1월 11일 최고점으로부터 33주 그리고 작년 10월 바닥 그리고 11월 출발점이 있죠. 여기서부터 일목의 42기본 수치 그리고 작년 3월 바닥에서부터 균형표현을 보면 이거 76 이런 식의 숫자들이 옵니다. 피보나치 급수 이런 것처럼 뭔가 리듬이 오면 그것이 합치되는 자리에서 이제 변화가 오기 좀 쉽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공개가 뭐 안 돼 있지만은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작년 3월 바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11월의 출발 자리라든지, 그리고 올 초 상토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직접 영상이 나갔습니다만은 3월 11일 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한번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뭉쳐지는 이 자리에서 좀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전고점에서 26주 6개월도 이번에 와 있긴 한데,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리고 과열이 심하다면 살짝 조심해야 돼요. 그럼 또 쉬었다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전 시장은 뭐 과열되었다고 보기에는 그죠. 코스피 지수는 이미 좀 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미국의 다우 지수도 보면 8월 말에 이번 5월 상투로부터 뭐 17주라든지, 그리고 작년 이제 뭐 올라왔을 때 8월 고점에서 뭐 50이라든지 여러 숫자들이 사실 그 겹칩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혹시 거기서 무슨 외적 요인으로 변화가 올까 생각을 한다면, 잭슨홀 미팅이 거기 있는데, 그때 여러분 2013년에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갑자기 이 테이퍼링을 발표를 합니다. 긴축을.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계속 이야기를 지금 예방주사를 놓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확한 일정을 발표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해요. 그러자면 그 전까지 장이 크게 안 올랐어야 됩니다. 오히려 장이 허지부지 이렇게 가면서 8월 하순까지 별 볼 일이 없으면 오히려 그 변곡점 올라가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있고요. 비단 테이퍼링 뿐만 아니라 2023년에 가서 금리를 한 2번 정도 올리기로 했는데, 그냥 이건 제 상상입니다. 지금 백신이 통상 한 70% 정도 이렇게 접종이 다 되면 거의 그 면역이 구성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도로 봐서는 우리의 이제 가장 큰 수출처들인 중국이 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미국과 유럽이 한 3분기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 차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점을 생각해 보냐면, 백신 공급이 되고,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고, 경제가 좋아지죠. 경제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테이퍼링 좀 해도 되겠네라는 그런 멍뚱한 상상. 그래서 이건 오로지 제 상상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는데 과연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 아니면 지금 미국 재수익률이 1.4%대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에 1.76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 슬금슬금 올라서 그때에 대해서 한 2%를 넘겨버린다든지, 뭐 이런, 혹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좀 퍼지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퍼지긴 해도 사망률 오히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경제를 작년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미래의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시장이 변화오거나 하여튼 이것은 두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좀 근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월 변곡점은, 이게 뭐 매월 옵니다. 매월 옵니다. 10월 변곡점은 그 작년 이제 11월 출발점에서부터 이제 52주 1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3월에서부터 올 1월까지가 이제 사실은 44주가 올랐는데 균형표의 기본 수치가 42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부터 33은 8월 말에 오고요. 42주가 10월 말에 옵니다. 그래서 이건 3342는 좀 숫자가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혹시 8월에 안 오면 뭐 10월 이 정도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 다음에 지수 상승 목표치를 좀 잡아보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같은 거라든지, 그 외에 뭐, GDP 대비 시총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동 방식으로 해보면, 예, 작년 1430에서, 예, 작년 8월 첫 상승 파동, 예, 2458까지 올라간 폭이 1019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두 배치하면, 그것은 이제 균형표에서 이 배수법으로, 예, 이 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수법으로 올리면 3477, 한 35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것을 지금 저는 현재 이제 5파동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목표치를 잡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1번 파동의 61.8% 잡으면은 3,5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마지막 눌림목인 올 1월부터 3월 9일까지의 하락폭을 두 배를 올리면 3,600이 나옵니다. 그러니 약 3,500에서 3,600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00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퍼 수준이라든지, 예, 그리고 12개월 예상 퍼의 우리가, 다시 그 환산을 해서 좀 보면, 지금 이제 퍼가 한 1.2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되고요. 그 다음 PBR이만, 이것도 한 1.2 조금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예, 기존의 배수법들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3,500 수준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라고, 과거 우리가 버블이 엄청나게 붙었을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처럼 PBR 대비 최대한 끌어올려 보면 지수가 한 4,500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꿈 같은 희망적인 요소, 그건 뭐 차후에 계속, 예, 우리 경제와 기업 이익 증가 속도와 이러한 것들 우상방 계속 유지하면은 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여기 이제 영업이익 규모 같은 건 제외하고요. 뭐, PBR 밴드도 2007년에 예, 최상단에서부터 1.2배에서부터 상당히 크게 이게 벌어진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2011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나왔던 상투. 예, 그게 지금 조금 미달입니다. 한 요 수준까지 좀 올리면 한 3,500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이제 종합적구지수의 초장기 파동, 1985년부터의 파동을 89년 처음으로 1000포인트 왔던 자리에서부터 로그 차트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예, 여기, 2007년 고점과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가장 최근에 만나는 지점이 한 3,500선 정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3,500이나 8월 말을 상투로 만들기 위해서 저기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좀 도출되는 결론들을 한번 모아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까지 설명할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걸려버렸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반기 변수 이 부분은 예, 뭐 사실 그렇게 독특하거나 생소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얼추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발생하지 않는 돌발 사태나 이건 저희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호재성으로 보는 것은 백신 공급 확대 부분, 그리고 접종이 한 70% 수준 되면 집단 면역이라고 일단 본다는 부분에서는 경제 활동이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예, 폐지되고 예, 활동력이 늘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예,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접종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지만 예, 수급 부분들을 봐서는 한 4분기 정도, 여러분 한 3분기 정도. 그리고 지금은 예, 바로 이제 그 자금 공급, 유동성 공급에 따른 유동성 장세, 저금리와 그리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우라카미 군의호가 이야기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실적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이야기 붙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이 실적 부분이 한 3분기 지나가면서 모멘텀이 약간 둔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전 둔화로 가버리면 정신을 상투 쳐버립니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별로는 이번 8월 정도 가서 만약에 고점이 왔다면 그 이후 8월 고점을 상당 기간 못 넘어가는 업종이 나올 거예요. 예, 이미 많이 반영된 것들이라든지, 제가 생각에는 만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마저 다 챙겨놓고 좀 쉬는 게 낫겠다는 이런 정도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실질장세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기 가서, 예, 이런 미국 테이퍼링 공식 일정 발표. 이미 상당히, 예, 뭐, 예방주사를 많이 놨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발표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기, 강도, 그 다음에 여기서 금리 인상의 시기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오면, 뭐, 시장 충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중시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금리 동향이죠. 우리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은행주 같은 거, 보험 같은 걸 이제 추천을 좀 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큰 움직임은 없고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기 상승의 시작 중심이 아니라 조금 끝부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아직 들어가는데 이 중기 상승, 3월부터 시작된 예, 이런 시세의 말단불에 와 있다 본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번 접었다 가는 것을 대비는 하고 가자. 그리고 재산 말씀드리거니와 그걸 막 겁내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상투 칠 때니까 뭐 조심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그 정도는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계획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금 시간이 하반기 전체 6개월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뭐 던져놓고 6개월 가만히 있기에는 이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불시에 오는 가격 조정은 통상 한 10% 정도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4분기와 연말을 대비한다면 3분기에는 바짝 수익을 이용해 먹고 나갔다가 그리고 인버스 같은 거 좀 투자를 했다가 하락이 오면 그 다음에 저가 연말 박앤세일 연말을 앞둔 박앤세일 할 때 저가에 사서 다시 그 마지막 파동을 먹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종별 제가 그 하반기 유망 업종을 조사를 하고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한 100장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도저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업종 섹터 하나와 거기에 속한 종목만 좀 자세히 설명해도 1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각 업종별로 유망주들을 이런 종목풀을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좀 뽑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아주 획기적이고 생소하고 막 이런 것들, 숨어 있는 거와 같은 거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메타버스 관련주나 이런 건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분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별 내용과 각 종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우리 이 영상 말고 또 우리가 오늘 그 라이브나 이 야간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종목별로 한번 쭉 지나가면서 위치하고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서 보면 우선 저는 뭐 이전부터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섹터들이 잘 가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최근에 돌아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쉬었다가 올라오는 종목군들, 바이오들이 최근에 재료들도 나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개인주들도 폴로비스 같은 게, 물론, 재료 때문에 움직이긴 했지만, 그 외에, 주변주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이런 형태들, 예, 이런 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백신 공급이 좀 더 확산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폐된다든지 그리고 뭐 백신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컨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차량용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통신 관련주 그리고 뭐 소소차 이 정도를 저는 항상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매매 중입니다. 다른 것들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업종별로 조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면 뭐 대충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기아 자동차 바닥 찍고 중기적으로 지금 보면 살아나오고 있고요. 이건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를 최근에 저희도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살짝 지금 조정이 조금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 뭐 지선상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1분 기준선 자리 정도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살짝 조정 중인 상태라서 이 부분이, 완화가 되면은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참 계력입니다. 계력. 이번 그 6월 상반기 수출 보면은 39.7%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뭐 상반기로는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34.4% 늘었는데, 두 달 연속 한 100억 달러 정도.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은 좀 움직입니다. 갑니다. 예, 가고 실리콘웍스 같은 건 이제 추세가 많이 서 있고요. 예, 뭐 한미 반도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든지 이오테크라든지 네페스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삼전 하이닉스 이게 지금 이건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의 문제죠. 외인기관, 특히 외인. 뭐 매도를 하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낭중지추라는 이야기가 있죠.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본다면 뭐 수익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거나 이런 건 둘째치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하나 꼽아뒀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좀 버림받은 것과 같지만 차차 개선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현대차나 기아차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인 수익을 줄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런데 대형주 성격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본주에서 골라본다면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전기전자 중에는 LG노텍이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은 일봉주봉 추세를 완전히 이제 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운영하는 DB 하이텍, 뭐 동부그룹에서는 DB 보험하고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기 상승을 시작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 이거 동박. 이것이 이 2차 전지 부분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위치를 보면 중기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그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H 차트를 보면 중기 바닥을 찍고 이제 반진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페스나 이쪽은 폴더블 폰, 폴드폰이 최근에 크게 이렇게 이제 매출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그 수혜주로 이렇게 좀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 관련 뭐 5G, 5G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다산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RFHRC 이게 보면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중기 바닥에 반전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건 다 뺐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청 올랐고요. 향후 좀 더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젊은 시세는 아닌 듯해요. 시간 조정이라든지 좀 더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HMM이나 페노션 같은 거 최근에 다시 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이쪽은 지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좀 덜 올랐거나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이 시작되는 종목이면서 실적도 괜찮고 업황이 개선되거나 양호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행 관련주나 카지노나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일부 엔터주인데 SM이나 이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극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의 피해주들이 다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개 보면 주봉 기준선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순환매가 또 오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황이 개선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올라올 것으로 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대개 보면은 제가 지금 빵빵 잘 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좀 곤란했습니다. 곤란하고 출연해버리고 좀 비교적 초기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올랐더라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최근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익 조정 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도 보면 단기는 이제 혼조를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박입니다. 동박인데 실적은 뭐 아주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저희가 최근에 계속 매매했던 것인데 이건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나 뭐 LNF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첨보라든지 대주전자라든지 많습니다.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 이제 포스코케미칼 칼 같은 것들도 갈 수 있는 소진이 있지만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열차, 기차에 올라타지 마라 그럽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걸 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대신에 안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되죠. 갈 소지 충분한 자질이 되는데 못 가는 것들은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이익 조정이 좀 필요한데 중장기로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보 같은 종목들이
그림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상승의 부담이 조금 덜 하죠. 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는 제가 지금 이제 금요일 장을 보고 온 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NG가 많이 뜨다가 짧은 조정받고 다시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쪽이 위치가 좋긴 합니다. 근데 GS건설은 못 갔죠. 못 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종목인데, 우리가 길게 보면 이 종목도 자기 목표를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중에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보면 금요일날 상승이 나오곤 했는데, 이건 중기 상승에서 단기 조정이 들어와서 일목을 구름 대비해서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이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 다음에 OCI도 보면 사실 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못 간 것만 가져왔냐?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못 갔기 때문에 예상에도 버림받았는데 지가 과연 갈까 하는 생각이 물론 있죠. 이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여기서 3,500으로 간다면 자기 인물값을 하는 종목들은 수익률 키를 맞추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선도주가 가장 많이 가죠.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종목도 있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키를 맞추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OCI가 그렇게 지금 크게 못 오르고 좀 바닥을 다지는 행태로 가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계속 버림받아야 할 주식일까?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본다는 이야기고요. 보면 종목들이 아주 획기적인 건 아마 좀 덜하다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아주 숨어있는 주식, 획기적인 주식을 어떻게 잘 사가지고 크게 먹는 방법도 있고요. 시장 흐름과 수능 병진하면서 무난하게 가는 것을 통해서 자수 편안하게. 그럼 이런 것들은 또 하락이 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간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후발적으로 처지더라도 결국 따라간다든지 이러한 안정적인 면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연말경에 들어올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금융주 자체의 NIM, 수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탕에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주들은 아시다시피 시장을 선도하지는 못하는데 지수에는 얼추 좀 따라가는 경향, 그리고 거래대금의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전보다는 굉장히 늘어 있고,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보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실 이렇게 꼽아놓고 보니까 대부분이 본의 아니게 지금 좀 처져 있으면서 LG U+는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나 하나투어, 호텔신라, 현대홈쇼핑,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이콘텐트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이 보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백신 공급이 늘면서 많이 올랐다가 변이 바이러스 터지면서 지금 하락을 해 있는데 이게 이대로 죽을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고 최근에는 그냥 속도가 좀 빠르게 접종되는 수준이었다면 하반기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집단 면역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제방 규제가 풀리면서 그 보복 소비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한번 준비해 놓고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잘 나가는 종목들보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소개됐는데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아마. 카지노도 있고 여행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것도 있고 홈쇼핑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CJ 재래저당도 보면 차트가 지금 현재 위치가 주봉은 지금 추세를 만들어 놓고요. 이 단기 일봉이 좀 조정이 들어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 해서 두 개를 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북미 쪽으로 우리가 이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바로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처럼 북미에 이제 수주를 많이 하는 이러한 종목. 그 다음에 극장적으로는 CJ CGV나 제이콘텐트리가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제가 차트를 보면, 이건 지금 정확히 주봉 기준선까지 따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매수 가격상은 자리이긴 한데, 지금 열차가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노래만 보고 있다가,
흐름이 다시 들어오면 노려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미리 이제 꼽아놓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금요일 날 24%는 아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급등이 따라간다기보다는 이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게임주들 출발을 좀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게임주 부류가. 그래서 폴리비스가 중국과 관련한 이제 호재로 뭐 상승이 지금 나오면서 계속 뭐라 그러죠? 파동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돌아선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동반해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맥락이 쉬었던 부류들입니다. 쉬었던 부류들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업종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바이오 쪽을 봅니다. 사실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걸 보면 뭐 그렇게 뭐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취지, 어떤 순환매, 그 다음에 수익률 키 맞추기, 소외주들의 반발, 이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을 좀 이렇게 꼽았는데, 또 이 역시도 최근에 갑자기 또 확 이렇게 올라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재료들은 나왔고요. 그럼 저는 이런 현상, 오늘 이제 코미팜도 미국 FDA 호재로 해서 상가를 쳐버렸는데, 이게 좀 여러분 와닿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장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계기랄까, 좀 징조, 전조는 물론 사전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하나의 트리거 방아쇠라고 하죠.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면서 매수가 붙으면서 그쪽 업종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것을 기관 외국인이 선취매를 통해서, 지금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래가지고 좀 사모는 경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더 잘 간다든지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데, 언론이나 특정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특정 테마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있고. 또 이렇게 뭔가의 계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여러분들 생뚱맞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던 경험으로는 간혹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출발 신호로 해서 그쪽 섹터가 드디어 좀 남달리 보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 그런 아주 희한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특히나 알테오젠은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권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임상 1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좀 부각을 나타내면서 어쨌든 이전에 크게 가던 시세가 충분한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반전해서 상승 전환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차상의 문제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중기적으로 일단 돌려놓고 나면 그 뒤부터는 미술 기회가 계속 온다고 봅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중기바닥이고요. 이 상태에서 암세포 치료제, 링크톡신 플랫폼이 가지는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가치가 좀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5G 관련주들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힘들다가 움직였고요. 이자는 최근에 움직이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좀 헤매는 반도체 소부장이 있긴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유망 섹터, 그러니까 쭉 한번 모든 제가 업종을 낙나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섹터별로 한번 말씀을 좀 특히 또 이렇게 알려진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망주 섹터로는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거론이 많이 되던데 그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우선 IT 업종이 삼성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 문제로 못 간 부분 분명히 이제 물론 있고요. 그런 거 외에도 시세가,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남보다 못하지 않은데 못 간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반영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는 전에 그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상당히 있었죠. 있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를 예를 들자면 내놓는 신차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뭐 사전 예약 대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여기에 전기차로 점차 생산 신제품들을 신차를 바꿔 나가면서 나오는 신차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이 전부 매출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생산 좀 차질을 빚을 때 밀렸던 매수 물량들이 있습니다. 사려고 대기하던 물량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도 보면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 부족 사태는 이제 2분기를 피크로 3분기 지나가면서 거의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동차에는 상당히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종목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이오 소외되었다가 살아나는 부분 그리고 3분기에 이렇게 뭐 IT나 자동차 이런 중심으로 좀 본다면 한 4분기쯤 들어가면 뭐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는 사실은 지금 당장도 기회가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직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더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목요일날 변이 바이러스를 핑계로 수요일에 빠졌다가 목요일날 또 금방 돌아서고 아이고 지표가 좋네 돌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결국 나와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말씀드린 것이 불과한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감은 현재로서는 부담은 주되 그것이 뭐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면 할수록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환자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더 이상의 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컨택트 관련주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길게 버리면은 이 다음에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매우 요령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준비한 거니까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이게 파워포인트가 한 100장 나오던데, 추려서 나온 게 이 정도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막 안산으로 지나가는 면이 좀 죄송스러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따로 야간이나 이럴 때 섹터별로, 종목별로 세세하게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그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 오은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이 채널이 아니라 오은의 전문가 채널 이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연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사고 싶은데 차량이 출하가 안 되니까 못 사고 있죠. 사실 뭐, 국내 외제차 메이커 이름을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일부 기종은 그것도 근 1년씩 지금 대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 좋은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그렇고 국내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뭐 아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정상화되고요. 반도체 수급이 풀리고 공급이 정상화되고 거기다가 전기차 수요가 덤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아마 분기는 좀 이런 것 같고요. 반기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순서대로 현대차를 기준으로 전기차가 계속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고요. 그와 더불어 배터리 관련주들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너무나 이제 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앞부분에서 시장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제 나름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잘 맞았는데 이번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짚어놨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현물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뭐 배터리 산업의 성장 그리고 전기차의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은 말 하나 마나
입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웰빙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나타난 하나의 그 사조 시대의 흐름이죠, 그죠? 그런데 에너지와 이런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 과정도 보면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에서 뭐 전기 에너지가 왔다면 그 전기 에너지조차 물론 수력이 있었지만 화력에서 원자력 하다가 지금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클린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유수의 메이커들이 뭐 2030년이다 혹은 그보다 2028년이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자동차가 직접 내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 파동에서 콘트라 TF 파동 그러면 이게 좀 깁니다. 한 50년에서 뭐 40년, 60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대개 이 파동을 지금과 같은 빠른 산업 성장 속도이기 이전에는 보면 무슨 뭐 신대륙의 발견, 신자원의 발견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의 뭐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슈페터가 말하는 신투자 동인, 원인, 동인설 이런 것들을 듣는데 바로 이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이것이 어쩌면 필연적인 우리가 가라고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만 시대 흐름이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예, 자동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바로 배터리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제2의 반도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은, 예, 세계 유수의, 예, 기업에 바로 우리나라가 상위를 좀 점하고 있는 것들도 자부심도 느끼면서 관련주들을 매매하면서 우리가, 예,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길게 했고요. 여기서 뭐 다른 데이터나 여러 가지들은 더 이상은 제시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또 배터리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보다 좀 사용 용도가 사용량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같은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고요. 워낙 예, 이 전자적 예,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많이 싣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반도체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 연평균 한 10%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UV벨록스나 해성디에서 최근에 많이 잘 올랐습니다. 잘 올랐는데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 삼성 SDI 예, 그리고 LNF가 최근에 이제 뭐 정자 이후에 좀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 박스 탈피는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뭐 동박이니 양극재니 전해질이니 각 분야별로 종목들이 쭉 줄을 서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번 예, 뽑아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출발해서 올라 있는 상태에서 예, 약간 주춤거리는 정도이고요. 첨보는 예, 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쪽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있으면 충전 관련주가 있죠. 예, 시그넷 EV라든지 오니피엔이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머지는 시간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카카오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 주봉을 보시면 이 작년 3월 출발점에서 이제 한 65주, 66주 정도 일목의 기본 수치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접었던 자리 10월, 11월 지나가면서부터 한 35주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주봉입니다. 이 격이 상당히 과다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신선한 시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을 못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시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네이버나 서로 각축전하면서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인드라고 하는 주식도 손쉽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고 보면은, 야, 거기서부터 훨씬 더 왔던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추격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매매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좋은 건 알고,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면, 여러분, 일봉의 뭐, 5일선이다, 11선이다, 이평선, 아니면 일목에서는 일봉의 한 기준선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급등 아닌 약간 완만하게 갈 경우, 그걸 지지선 깔아놓고 이탈 없으면 그냥 사서 홀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까짓 거 이탈하면 손절하지 뭐 하는 기분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파동의 개수나 예, 이런 위치로 보면은 시세가 신선하지 않다고 할 때는 조금, 예, 우리가 6개월을 앞두고 추천하기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첨단 소재는 보면 이게 상승 5파인데, 이건 여기서 이거 주봉입니다. 시간 조정을 거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파가 아주 짧게 끝나는 문제만 없다면 이 종목은 일봉 단위 추세를 태우고 더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좀 많이 갔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출발하거나, 예, 한 중간 정도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 종목은 이제 반드시 추천은 아니고요. 우리가 차관상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면 이건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저도 이용을 해먹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보면 재미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들은 2차 전지들이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나오는데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가만 보시면 기준선상에서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쉬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주봉이 기준선을 딛고 결국은 갔거든요. 그러면은 천장봉이나 이 박스를 돌파하는 양봉 나오면은 한번 사보자는 거죠. 이 종목은 앞에서 추천 종목에는 들어있지는 않았는데 차트상으로 지금 몇 개 그 보시면 주봉 기준선까지 빠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행주들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 유암양행은 보시면 이건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큰 상승을 주고 반등이 기준선에 걸리고 지금 구름에서도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요, 이 박스 하단을 깨면 조금 위험한데, 바이오가 순환이 들어오면서 일봉을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튀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건 참고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미포조선입니다. 한때 엄청나게 잘 갔었죠. 이런 경우에는 파동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5파 끝난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게 1파고요. 이걸 1, 2, 3, 4, 5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시세 남았어요. 연말까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일봉이 최근에 이제 일본 구름대 위에서 좀 덜썩거리고 있는 중으로 아직 거래나 이런 힘이 덜 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예, 어차피 뭐 성과나 물동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수주량이나 아주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네, 조선 분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가 더군다나 우리는 뭐 3,500, 600을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면 이 시세가 이 안에서는 5파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이 잘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8월 하순까지 왔는데 거기서 조정이 온다? 그럼 이건 두들겨 패야 됩니다. 예, 팼다가 그 다음에 또 살 때 사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 시세가 젊은 시세인지 늙은 시세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늙었다 보기는 그렇지만 지금 가면 5파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좋아서 엘리어트식으로 가면은 그 뒤에 큰 5파가 또 옵니다. 그건 뭐 나중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인데 억울하죠. 예, 억울합니다. 시세는 지금 가두리를 쳤고요. 이제 겨우 가두리 벗어나서 또 박스를 치고 있는데 일목상으로 보면은 45일 리듬으로 이게 조만간 아니구나. 예, 다음 주 초에 이 지선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매매한다면 기준선이 있는 87,000원 위에서는 그 매수이고요. 매수이고, 그리고 구름 상단이 안 깨지면 그냥 뭐 묻어두고 가셔도 됩니다. 우상방 각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나중 문제고요. 그림 자체는 계단식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예, 기업적인, 펀더멘탈적인 요소, 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이 수급의 문제들이 약간씩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주봉을 보시면 일단 작년에 큰 시세를 줬고요. 연초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그 가격보다는 시간 조정을 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이 물론 약간 가격 조정적 성격을 띱니다만 하락 N자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시간 조정이라 부르고 여기 보면 주봉상의 전환선하고 이평선을 타고 있는 그림이어서 이것은 상승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기아입니다. 일봉입니다. 1차 상승 주고 지금 기준선 타고 있습니다. 94,000, 95,000원대. 이거 뭐 저로서는 중장기 기대해 본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확실히 빠르죠, 확실히. 그리고 뭐, 성하이텍이나 그 외에 뭐 SL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 저는 현대위아를 이렇게 한번 보이도록 하죠. 이건 저희들이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금요일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그림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걸 목요일 날 자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세적으로 우상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해성대에서 장기 박스를 탈피를 해서 신고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강세장에는 신고가 종목을 주목하세요. 신고가 가는 데는 제가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과하면 좀 접었다 갈 수는 있는데 잘 되는 장에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그 친구가 인물이 좋고, 그 대장에 가깝기 때문에 잘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는 순간 산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쉬거나 우상방 추세를 유지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와서 쉰다면 단기적으로는 후퇴했다가 더 저가를 누리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의 경우에 더 저가에서 좀 더 사거나 이런 물론 운영이면은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뭐 아직은 시장을 조정을 급하게 온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성 엔터프라이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정 받아놨고 지금 김순 지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 늘리면서 일봉이 좀 살아나면 슬슬 출동해 볼 만합니다. 지난번 고점 부근 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 이쪽들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조정입니다. 모조리 조정입니다. 컨택트 관련주들 다 빠졌습니다. 뭐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할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그 위치들이 보면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주봉 균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진 않는데 요거 우리가 기회를 노리고 기다려보자. BH1봉입니다. 바닥 완성했습니다. 중기 전환되었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금요일 오늘도 추가 상승해서 드디어 구름을 완전히 다 벗겼습니다. 일목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횡스편 호전되고 구름 상단 뚫었습니다. 대개 이래놓고 살짝 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30분봉 기준선을 태우시거나 일봉이나 5일선 정도 잡고 추세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앞에 양운으로 곧 이제 뭐 전환됩니다.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부담보다는 전체적으로 반전하는 그리고 바이오 섹터의 지금 약간 순환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뭐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별로 또 차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곡버스 사가지고 지수 상승 기간에 엄청나게 고생한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우상방 추세에서 본인이 손절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간에 조정이 진짜로 오면 뻔합니다. 현물은 도망갈 것이냐 장기 홀딩할 것이냐. 도망을 가면 현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은 어디로 갑니까? 코덱스 코스닥이나 코스피 인버스로 가시면 되는데 최근의 흐름은 코스닥 쪽 인버스가 탄력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시는 겁니다. 지수 빠지면 인버스는 올라갑니다. 지수 빠지면 인버스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물은 아니요. 주식은 챙겨놓고 지수 빠지는 동안 인버스를 사가지고 폭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죠. 뭐 현물 종목처럼 뭐 몇십 프로씩 가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도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쁘거나 이러면 현금으로 도망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인버스로 도망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이 방법이 또 나름 괜찮습니다. 단 그걸 계속 거꾸로 타면 엉망진창이 되고요. 리듬을 잘 타야 되겠죠. 그럴 때 저희 중간중간 변곡점 시황이나 변화일 시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 준비한 것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주마간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좀 나누어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두서없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